위험물이라고 하면은 인화성, 발화성 물품이죠.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높아서 함부로 저장하거나 취급하게 되면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높죠. 그래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디에 저장하는지에 따라서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물의 제조가 목적인 위험물 제조소, 저장이 목적인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그리고 위험물의 취급이 목적인 위험물 취급소 중에서 주요 취급소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해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로 위험물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조시설이 필요하고 또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취급시설이 필요하죠. 위험물 제조소 시설 기준 중에서 안전거리란 위험물 제조소 시설과 방호대상물 또는 다른 공작물과 소방 안전상 확보해야 할 수평거리라고 합니다. 이 안전거리를 둔다는 것이 위험물 제조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방호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안전거리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1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 그 밖의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30m 이상,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는 50m 이상이고요.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액화 석유가스를 제조 및 저장하는 곳에 대해서는 20m 이상, 사용 전압이 7000V를 초과하고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사용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둬야 합니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중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그리고 일반 취급소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주유, 판매, 이송 취급소입니다. 그리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거나 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죠. 보유공지는 위험물 제조소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절대 공간이죠. 보유공지는 평소에는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이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접한 시설로의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화재 시 소방활동을 하고 유사시 피난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위험물 저장 및 취급소에는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일반 취급소가 있죠. 위험물을 취급하는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해야 할 공지는 3m 이상, 지정 수량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공지가 중복될 경우가 있어요. 이때 보유공지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유공지의 최대 너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방유제는 제조소의 보유공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유공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연속공정으로 보유공지가 작업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화벽을 내화 구조로 하고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출입구 창에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방화벽 양단 및 상단이 외벽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격벽이 돌출되도록 하면 보유공지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를 보시면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는 불연재료로 합니다.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위험물이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윗 방향으로 방출시켜서 주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금속판, 불연재료로 합니다.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상, 그리고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이나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어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연소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하고 출입구 및 비상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의 경우에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죠. 갑종 방화문은요, 비차열, 열을 차단해주는 것이 아닌 화염을 억제하는 성능이 1시간 이상이에요. 양면에 두께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구조로 옥내면에 두께 1.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구조예요. 을종방화문은 비차열이 30분 이상, 한 면에 두께 0.8mm 이상, 1.5mm 미만의 철판을 붙인 구조로 철제 또는 철망이 들어있는 유리 제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유리가 쉽게 파열되지 않고 또 파열되더라도 불꽃이 통과되지 않도록 화염을 차단하고 유리 파편이 비산하지 않도록 창 및 출입구에는 유리 중에 금속 망이 들어있는 망입 유리를 사용합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바닥에 대한 기준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서 그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를 합니다. 액체 위험물을 취급했을 때 누출되었을 경우에 바닥면에 위험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과 동시에 누출된 위험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집유 설비는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제거해줘야겠죠. 제조소의 환기 설비의 경우에는 실내에 체류하고 있는 가연성 증기나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한 설비이기도 하죠. 자연 배기 방식입니다. 지상 2m 이상이나 지붕 위에 회전식 고정 벤츄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환기구를 설치하고요. 급기구는 낮은 곳에 위치하도록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합니다. 급기구의 크기는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가는 눈의 동망, 구리망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해줍니다. 급기구의 면적의 경우에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체크 포인트에 나와 있는 표에 의해서 급기구의 면적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내에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증기 또는 미분을 5개의 높은 곳으로 배출시키는 배출 설비는요, 환기 설비가 자연 배기 방식이라면 배출 설비를 구성하는 배풍기, 배출 덕트를 이용해서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요.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 댐퍼를 설치합니다. 급기구는 인화 방지 장치를 해서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되고요. 가연성 증기와 미분을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배출 설비의 경우에는 국소 방식이 원칙이지만 위험물 취급 설비가 배관 이음으로 된 경우, 건축물 구조, 작업 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해서 전역 방식이 유효한 경우에는 배출 능력,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전역 방식을 통해서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을 강제 배출시킵니다. 국소 방식과 전역 방식의 경우 배출 능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기 설비하고 배출 설비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기 설비의 경우 급기구는 낮은 곳에, 배출 설비의 경우에는 급기구를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을 취급할 때 어두워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의 조도를 확보하는 설비는 채광 설비하고 조명 설비죠. 화재 위험이 높은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재료는 불연 재료로 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광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채광 설비와 더불어 실내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명 설비를 해주는데요. 이 조명 설비 자체가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 등은 방폭 등으로, 전선은 내화 내열 전선, 전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전멸 스위치의 경우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의 우려가 없다면 내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6류 위험물을 제외하고 위험물 취급할 때 낙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죠. 낙뢰를 받아서 땅속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필해 설비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합니다. 표지판과 게시판의 규격과 색은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조소 등에서 동일합니다. 표지판과 게시판은 가로 0.6m 이상, 세로 0.3m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게시판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취급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게시합니다. 취급 시 주의사항 게시판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서 화기엄금, 화기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공기접촉엄금, 충격주의 등으로 주의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주의사항 게시판에는 어떤 문구를 써야 되고 바탕색과 문자색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은 화기주의죠.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입니다. 제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하고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은 화기엄금이고요. 마찬가지로 게시판 색상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입니다. 물기엄금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종류에는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품이죠.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1류 위험물은 연소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가연물 접촉 주의,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화기 충격 주의죠. 제6류 위험물도 가연물 접촉 주의예요.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특히 황리는 발화점이 34도씨로 공기 접촉 엄금해야 되고요. 또 제5류 위험물 역시 과열, 충격, 마찰에 주의해야 되죠. 충격 주의가 있습니다. 공기 접촉 엄금하고 가연물 접촉 주의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예요. 충격 주의는 흑색 바탕에 청색 문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표지판이나 게시판의 경우에는 바탕색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합니다. 각각 성상에 따라서 취급 시 주의사항을 게시판에 기재를 하고 표지판과 게시판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되겠죠.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 설비의 바닥의 경우에 위험물이 누설한 경우에 광범위하게 유출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바닥으로 스며들어서 토양 오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를 하는데요.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고 스며들지 않도록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포장을 합니다. 또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도록 하죠.
그리고 누출된 위험물이 한 곳에 모여서 처리될 수 있도록 바닥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하는데요.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서 오염시키지 않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를 하죠. 유분리 장치는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비수용성인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물하고 비수용성 위험물의 비중차를 이용해서 분리하게 됩니다. 유분리 장치의 덮개는요, 6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하고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40cm 이상, 그리고 높이가 70cm 이상으로 3단 이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엘보관은 구경 10cm 이상으로 내유성 있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요. 유입되는 토사나 이물질을 고려해서 유입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엘보관은 유분리조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의 간격을 두게 됩니다. 이황화탄소를 제외하고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출되었을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높이 0.5m 이상 3m 이하의 방유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 일시적으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체류시키는 탱크로 5개 탱크 저장소하고는 다릅니다. 제조소 내의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의 방유재 용량은 탱크가 1기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50%를 방유재 용량으로 하고요. 탱크가 2기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용량 탱크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더해서 방유재 용량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의 경우 방유턱 용량은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방유턱 내에 2기 이상의 탱크가 있다면 방유턱의 용량은 최대 용량의 탱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탱크가 100kl, 60kl, 40kl 탱크가 있을 때요, 방유재 용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황화탄소를 제외하고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의 방유재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탱크가 2기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대 용량 탱크의 50%, 여기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 나머지 탱크의 용량은 이와 같죠. 계산해주면 방유재 용량은 60kl 이상으로 해줘야겠죠. 이 방유재 용량은 제조소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하고 5개 탱크 저장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 없는 5개의 용기를 저장하는 장소를 5개 저장소라고 합니다. 5개에 저장하게 되면 햇빛이나 눈, 비,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저장소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5개 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에는 제2류 위험물 중 유황과 인화성 고체, 이때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 유류, 제6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은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개 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위치해야 되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1m의 높이로 경계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경계 표시를 갖는 저장소 양 4방향으로요. 보유공지를 가져야 되는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공지의 너비는 이 표와 같습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의 경우 보유공지는 3m 이상, 지정 수량 10배 초과 20배 이하는 5m 이상, 지정 수량 20배 초과 50배 이하는 보유공지 9m 이상,
지정수량 50배 초과 200배 이하는 12m 이상, 지정수량 20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고, 옥외저장소에 저장하는 물질 중에서 제4석유류하고 제6류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요, 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보유 공지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옥외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용기를 겹쳐 쌓을 때요, 제3석유류, 제4석유류, 그리고 동식물 유류의 저장 용기는 겹쳐 쌓는 높이를 4m 이하로 하고요. 그 밖의 저장 용기는 3m 이하로 해야 합니다. 선반에 겹쳐 쌓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며, 선반은 불연재료로 하고 집안면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제6류 위험물 중에서 과산화수소와 과염소산을 저장할 때에는요, 불연성, 난연성 천막을 설치해서 햇빛을 차단하고 눈, 비를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해서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기둥은 내화 구조로 하며 캐노피 또는 지붕의 경우 불연재료로, 벽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옥외저장소에서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 표시, 울타리 안의 내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요. 경계 표시 내부의 면적은 합산했을 때 10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경계 표시 간의 간격은 공지 너비의 2분의 1 이상의 폭으로 해야 돼요.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경계 표시는 불연재료로 해요. 그리고 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요. 배수구하고 분리장치 설치해줘야 합니다. 분리조. 경계 표시에는 비산 방지용 천막 고정장치를 해주는데요. 천막 고정장치는 경계 표시 2m마다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인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지정수량 50배 이하인 경우에는 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경우에는 6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해줘야 합니다.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중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은 아무래도 인화점이 낮으면 온도가 상승했을 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수 설비를 해야 합니다.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 설비를 설치해야 되죠. 제1석유류 중에서 비수용성 물질의 경우에는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를 옥내저장소라고 합니다.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옥내저장소와 다른 공작물 간의 소방 안전상 확보해야 할 수평거리로 제조소에 준하고 있어요. 옥내저장소의 경우 안전거리를 안 둬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할 때, 그리고 지정수량 20배 이하로 취급할 때,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하고 자동 폐쇄식의 각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무창층이라는 기준에 적합하다면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무창층이라고 하면요, 개구부 면적 합계가 그 층 바닥 면적에 대해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무창층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옥내저장소 중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시험에 출제되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내저장소 주위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보유 공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정 수량의 5배 이하이고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의 경우 보유 공지 적용 제외되고요. 지정 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로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의 경우 보유 공지는 1m 이상, 지정 수량 10배 초과 20배 이하의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의 경우 공지의 너비는 2m 이상. 이렇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른 보유공지는 표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공지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는 지정 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옥내 저장소와 동일 부지 내의 다른 옥내 저장소와의 사이를 규정에 나온 공지 너비의 3분의 1의 공지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보유공지가 3m 미만일 경우에 보유공지는 3m로 해야 합니다. 옥내 저장소 저장 창고 기준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옥내 저장소의 경우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해야 되고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으로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단층 건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원칙은 6m 미만이지만 저장 창고를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장 창고 기준에 보시면은 점으로 된 상자 안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벽, 기둥, 바닥, 볼을 내화 구조로 하고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 그리고 필외 설비가 되어 있다면 옥내 저장소 단층 건물의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옥내 저장소 저장 창고 기준 중에서 벽, 기둥, 바닥, 내화 구조로 하고요. 보하고 석가래는 불연 재료로 합니다.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고 반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5류 위험물만을 저장할 때에는요, 난연 재료, 불연 재료로 된 반자를 설치할 수 있죠. 그리고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상,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이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소의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이나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임 유리를 사용을 하죠. 환기의 경우에는 자연 배기 방식입니다.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를 설치를 하죠.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환기 설비를 해줍니다. 이때 급기구는 낮은 곳에 위치하겠죠. 그리고 액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적당히 경사지게, 그리고 그 최저부에 집유 설비를 하는데요. 물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해야 되는 위험물의 종류에는 제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에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에서는 금수성 물품, 그리고 제4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요, 위험물과 건축물의 내벽 사이의 거리 0.5m 이격합니다. 동일한 저장소에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저장하지 않고요.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제외하고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합니다. 동일 품명의 위험물 중에서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마다 상호간 0.3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해요. 그리고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않아야 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는 4m, 그 외에는 3m, 그리고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때에는요, 1m 이상을 이격하도록 합니다. 옥내 저장소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을 보시면 제1류 위험물 중 위험 등급 1등급 종류가 나와 있죠. 제3류 위험물 중에서 1등급, 제4류 위험물 1, 2등급, 제5류 위험물 1등급, 제6류 위험물. 이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등급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경우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줘야 되고요. 1, 2등급 이하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격벽으로 이렇게 돌출된 부분 말하죠.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을 1500제곱미터 이하로 해줍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에 나와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창고 바닥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는 5개의 탱크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저장소를 말합니다. 많은 양의 위험물을 5개에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탱크 저장소보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5개 탱크 저장소의 종류에는 CRT라고도 하는 원추형 탱크, FRT 부상 지붕식 탱크, 횡형하고 종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원통형 탱크, 구형 탱크, 그 밖에도 개방형 탱크하고 땅속과 바다 위에 있는 지중 탱크, 해상 탱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원추형 탱크, 콘루프 탱크입니다. 보통 대기압에 가까운 미세한 증기압을 갖는 위험물을 저장할 때 사용되고요. 설치비가 저렴하고 유지 관리가 쉽고 대용량으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부상 지붕식 또는 부동 지붕식은 저장하려는 위험물이 휘발성이 클 때 그 증발 손실과 인화 가능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온 탱크입니다. 설치비가 많이 들고 탱크의 내압이 높아지면 지붕이 위쪽으로 오르고 압력이 낮아지면 지붕이 내려오는 탱크입니다. 그리고 원통형 탱크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압력을 갖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소규모 제조소나 취급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5개에 설치되는 탱크이기 때문에 안전거리는 제조소에 주네요. 그리고 5개 저장 탱크 주위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보유 공지를 둬야 되는데 표를 보실까요? 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 지정 수량의 500배를 초과하고 1000배 이하의 경우 5m 이상, 지정 수량 1000배를 초과하고 2000배 이하의 경우 9m 이상, 지정 수량 2000배를 초과하고 3000배 이하는 12m 이상, 지정 수량의 3000배를 초과하고 4000배 이하의 경우엔 15m 이상의 보유 공지를, 지정 수량 4000배를 초과하면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으로 공지 너비를 둬야 합니다. 5개 탱크 저장소 보유 공지의 경우에 이전에 5개 저장소의 보유 공지하고 너비는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저장하는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최대 수량 차이죠. 5개 저장소는 지정 수량 10배부터 200배였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앞에 보셨던 규정에 의한 보유 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보유 공지는 1.5m 이상으로 하고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할 때 동일 방유제 내에 2기 이상을 인접한 경우에도 규정에 의해 산출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
또 3분의 1을 한 것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고 최소 보유 공지는 1.5m 이상으로 해줍니다. 제6류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요. 동일 방유제 내에 2기 이상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표에 나와 있는 보유 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하되 최소 보유 공지는 3m 이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에 보시면 5개 저장 탱크에 물 분무 설비로 방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유 공지를 2분의 1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보유 공지는 3m 이상으로 해주고요. 물 분무 설비의 경우에는 탱크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 원주 길이 1m에 대해 분당 37리터 이상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방호 조치를 합니다. 계산식은 원주 길이 곱하기 37리터 per minute 곱하기 미터, 여기에 20분을 곱해줍니다. 중간에 체크 포인트 보시면요. 5개 저장 탱크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것을 특정 5개 저장 탱크라고 하고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의 것을 준특정 5개 저장 탱크라고 하는데, 특정 5개 저장 탱크, 준특정 5개 저장 탱크 외의 5개 저장 탱크의 외부 구조 및 설비를 보시면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탱크 시험 방법으로는 비압력 탱크의 경우는 충수 시험,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 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5개 저장 탱크, 준특정 5개 저장 탱크를 제외한 탱크는 지진이나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기초 및 지반 위에 고정해야 하고요. 5개 저장 탱크는 주위로부터 가열이나 탱크 내 화재 등에 의한 가스 발생으로 탱크 내의 압력이 이상적으로 상승한 경우에 방치하게 되면 탱크의 파괴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발생한 압력을 탱크 위쪽으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 내압 방출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직사 일광이나 위험물이 출입함으로써 생기는 내압 변화를 안전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5개 저장 탱크에는 통기관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밸브 없는 통기관이나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합니다.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직경은 30mm 이상, 통기관 구조는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는 눈에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해주죠. 저장할 위험물의 휘발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요, 5kPa 이하의 압력차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5개 저장 탱크의 주입구는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화재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5개 저장 탱크와 주입구는 일정 거리 이격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주입구는 주입 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요. 결합했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물질의 혼입이나 탱크로부터 역류할 것을 고려해서 밸브나 뚜껑을 설치하고요.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접지 전극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판을 게시하게 되는데요. 게시판의 크기는 한 변이 0.6m 이상, 다른 한 변이 0.3m 이상인 직사각형에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옥외 저장 탱크 주입구하고 취급 위험물 품명을 적고요. 화기엄금은 적색 문자로 표시해 줍니다. 취급해야 하는 위험물의 주의사항 게시판의 경우에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화기엄금을 표시해 주었었는데요. 옥외 저장 탱크 주입구나 지하 탱크 저장소 주입구 등은 주의사항을 백색 바탕에 적색 문자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다음은 옥외 저장 탱크의 펌프실 볼까요? 옥외 저장 탱크의 펌프 설비는 비교적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고 탱크와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펌프 설비 주위에는 폭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둬야 합니다.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 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안 해도 됩니다. 옥외 저장 탱크하고 펌프 설비까지의 간격은 탱크 보유 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줘야 돼요. 그리고 펌프 설비는 전동기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시켜야 되겠죠. 벽, 기둥, 바닥 및 보는 불연 재료로 합니다. 그리고 지붕 역시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해주고요.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임 유리를 사용합니다. 펌프실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요.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그리고 최저부에는 지뷰 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펌프 설비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 설비의 경우에는 집안면이 견고한 위치에 고정하고요.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그 최저부에는 지뷰 설비를 해야 합니다.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 설비일 경우에는 지뷰 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줘야 되죠. 그리고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 설비에는 옥외 저장 탱크 펌프 설비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이송 방법, 탱크의 외부와 내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현상 등 옥외 저장 탱크는 밑바닥에 물이 고일 수가 있는데요. 이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배수관입니다. 배수관은 탱크 측면, 옆판에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요. 그런데 지진이나 지반 침하 등에 의해서 손상을 받지 않는다면 탱크 밑판에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황화탄소를 옥외 저장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바닥은 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요. 탱크 저장소에는 방유제를 대신하는 설비로 두께 0.2m 이상 철근 콘크리트 수조에 저장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인화성 액체 위험물이 누출될 경우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유제는요. 높이 0.5m 이상 3m 이하로 두께는 0.2m 이상, 지하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고요. 방유제 내에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저장할 때 탱크 수는 10기 이하, 제3석유류는 20기 이하, 제4석유류는 제한 없습니다. 방유제 용량의 경우에는 탱크가 1기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비인화성 물질의 경우에는 곱하기 100%, 탱크 2기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해줍니다. 인화성이 없는 경우에는 곱하기 100% 해주고요. 그리고 탱크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방유제 높이를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주고요.
탱크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방유제 높이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유제 안에 2기 이상의 탱크가 설치되고 그 탱크 용량이 1천만 리터 이상인 5개 저장 탱크에는 감마기둑을 설치합니다. 감마기둑 높이는 0.3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 높이보다 0.2m 낮게 하고 재질은 흙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줘야 되죠. 그리고 감마기둑의 용량은 감마기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의 경우에는 50m마다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방유제의 용량의 경우에는 앞에서 제조소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에서 방유제 용량을 했었죠. 제조소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하고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용량하고는 다릅니다.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탱크 용량하고 내용적 계산하는 공식은 꼭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을 탱크의 용량이라고 하죠. 탱크 내용적은 타원형 탱크일 경우 그리고 원형 탱크일 경우 어떻게 구하는지, 타원형 탱크인데 양쪽이 볼록한 것의 경우에는 더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오목한 것의 경우에는 빼줘요. 횡으로 설치된 원형 탱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종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옥내 탱크 저장소라고 합니다. 옥내에 있는 탱크로 저장 용량을 제한받고 있어서요. 안전거리나 보유 공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죠. 단층 건축물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탱크 전용실은 벽, 기둥, 바닥을 내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지붕이나 보는 불연재료로 해요. 천장은 설치하지 않고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개구부가 없어야 되고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또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때에는 망임 유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탱크 전용실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 설비를 설치해야 되죠. 단층 건축물의 탱크 전용실의 저장 탱크 용량은요, 지정 수량 40배 이하로 하되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외의 제4류 위험물은 2만 리터 초과 시 2만 리터로 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 탱크하고 탱크 전용실 벽과의 사이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두고요. 탱크 전용실 내에 옥내 저장 탱크의 상호 간 거리 역시 0.5m 이상의 간격을 둡니다.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을 설치를 하는데요.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5개의 장소에 설치하는데요. 만약에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통기관 선단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층 건축물 이외의 다층 건축물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할 때에는요, 벽, 기둥, 바닥, 보는 내화 구조로, 만약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도 내화 구조로 합니다.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해요.
탱크 전용실은 반자, 천장은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탱크 전용실의 출입구의 턱 높이는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0.2m 이상 해줘야 되죠. 다층 건축물의 탱크 전용실의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정린,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에서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40도씨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1층 이하의 층에는 지정 수량 40배 이하로, 2층 이상의 층에는요, 지정 수량 10배 이하로 저장 용량을 제한하는데요.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정린,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경우에는 지하층하고 1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 탱크 저장소는 옥외든 옥내든 하나의 상치 장소를 가져야 됩니다. 옥외의 장소에 상치할 경우에는 화기 취급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고요.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옥내에 상치할 경우에는요, 벽, 바닥, 보, 석가래, 지붕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하고 건축물 1층에 상치를 합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는 위험물을 싣고 이동하기 때문에 탱크 내 출렁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탱크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줘야 돼요.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에는 맨홀, 안전장치, 방파판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서 맨홀이나 주입구에 하중이 걸려도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안전장치는 이동저장 탱크 내부에 압력이 상승한 경우에 탱크에 과도하게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상용 압력이 20kPa 이하의 탱크는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 범위에서, 상용 압력이 20kPa를 넘는 탱크는 상용 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가 주행 중 위험물의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탱크 내부에는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방파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의 구획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 탱크 저장소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하되 방파판의 높이나 거리는 다르게 해야 되죠. 그리고 방파판의 경우 탱크 용량이 200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이동 저장 탱크가 전복하는 경우에 맨홀 등 부속 장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호틀은 두께 2.3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부속 장치보다 50mm 높게 설치합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가 사고로 인해서 전도한 경우에 이 전도에 의한 맨홀과 같은 부속 장치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이동 탱크 저장소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면틀을 설치하지요. 측면틀은 탱크 상부 네 모퉁이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탱크 뒷부분의 인면도를 보시면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 지면에 대해서 75도 이상의 내각이 되도록 하고요.
최대 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서 측면 틀 최외측을 연결한 직선하고 탱크 중량의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 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해서 외부로부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이동 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탱크로 위험물을 공급하기 위한 주입호스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불꽃이 생기지 않는 노쇠로 된 결합 금속구를 사용하는데요.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이러한 주입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주입 설비는 위험물이 셀 우려가 없어야 되고요. 주입 설비 길이는 50m 이내, 그리고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당 토출량은 200리터 이하로 해야 하죠. 그리고 탱크 외면에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을 제외하고는 방청 도장을 해야 합니다. 위험물 유별에 따라서 이동저장 탱크의 도장색이 정해져 있어요. 제1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회색, 제2류 위험물은 적색, 제3류 위험물하고 제6류 위험물은 청색, 제5류 위험물은 황색으로 외부 도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색상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적색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험물 이송 중에 배관과의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정전기는 또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정전기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접지도선을 해줍니다. 인화점이 낮아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높은 제4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를 취급할 때 말이죠. 양도체의 도선에 비닐 등의 절연재료로 피복한 후에 선단의 접지전극을 결착시킬 수 있는 클립하고 도선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납장치를 함께 부착하기도 합니다. 이동 저장 탱크에는 이송 중인 위험물이 무엇인지 외부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종전에는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최대 수량, 적재 중량을 게시했는데요. 개정된 후로는 UN 번호하고 그림 문자를 표기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줬습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는 표지판은 이동 탱크 저장소는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에,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전면 및 후면에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성 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를 하죠. UN 번호는 가로 0.3m, 세로 0.12m 이상의 횡형 사각형으로 흑색 테두리를 한 오렌지색 바탕색에 흑색 문자로 높이 6.5cm 이상으로 표시를 합니다. 흑색 테두리는 굵기 1cm로 해주고요. 적색 바탕에 마른 목골인 그림 문자는 한 변과 다른 한 변이 0.25m로 되어 있는 마른 목골이에요. 위험물의 품목별로 해당하는 심벌을 표기하고요. 그림 문자 하단에 분류, 구분 번호를 2.5cm 이상의 높이로 표기합니다. 그림 문자 안에 UN 번호를 표시할 때에는요, 심벌이나 분류, 구분 번호를 가르지 않는 크기의 횡형 사각형으로 해주고요. 흰색 바탕에 흑색으로 글자 높이 6.5cm 이상으로 해서 표기합니다.